저희는 융합인재학부 이사학번 조수미, 지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융합인재학부 이사학번 이혜인입니다. 저는 융합인재학부 이사학번 최호성입니다. 저는 아랍어 통번역 모듈과 중동 이슬람 전략 그리고 융합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있고요. 저는 영어 통번역 모듈, 게임 한류 문화산업 모듈, 융합 비즈니스 모듈의 3가지 모듈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EU 전략과 융합 비즈니스, 테크노미디어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EU 전략과 미 영연방 전략 그리고 테크노미디어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융합인재학부는 말 그대로 여러 분야의 학문을 융합적으로 학습해서 사회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학부입니다. 말 그대로 융합에 최적화된 환경에서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드는 인재를 육성하는 학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과는 세부 모듈 3가지를 직접 골라 전공을 설계하는데 쉽게 말해서 3중 전공을 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모듈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이건 작년에 맞춘 과잠인데요. 순서대로 통번역 모듈, 그리고 국제전략 모듈, 문화산업 콘텐츠 모듈, 융합 비즈니스 모듈, 그리고 ICT AI 모듈 이렇게 총 5개 분야에서 모듈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듣는 아랍어 통번역 같은 경우에는 아랍어의 기초 문법부터 강도, 회화, 그리고 전문 통번역까지 아랍어의 모든 것을 학습하고 제가 배우는 중동 이슬람 전략은 중동과 이슬람의 역사적 배경부터 정치, 경제, 그리고 지역학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공부를 합니다. 이제 남은 모듈인 융합 비즈니스는 우리 같이 듣는 서원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융합 비즈니스 모듈에서는 기존의 경영학과와는 차별성을 두어 다른 모듈들과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면의 비즈니스를 배웁니다. 그리고 제가 듣는 다른 모듈 중 하나인 영어 통번역 모듈에서는 말 그대로 영어를 기반으로 한 통역, 번역, 기초 이론부터 실무 능력까지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듣는 게임 한류 문화산업 모듈에서는 문화 콘텐츠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또 저희 캠퍼스에 존재하는 디지털 콘텐츠 학부의 수업을 듣고 게임 한류 문화산업 모듈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융합인재학부는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설계하는 모듈식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EU 전략에서는 이탈리아어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전반의 문화와 산업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 영연방 전략 같은 경우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이해하여 국제 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또한 테크노미디어 디자인 모듈 같은 경우는 실습 위주의 전공 수업이 있고 문화 콘텐츠 전공과 디지털 콘텐츠 전공 수업 이수 시 학점 인정이 됩니다. 특히 테크노미디어 디자인은 한국 외대 유일한 디자인을 배우는 과이기 때문에 이중 전공생들이 많이 신청하는 과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줄곧 외교 쪽 진로를 희망해 왔는데요. 고등학교 때 어떤 과에 진학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에 꼭 특정 학과를 졸업해야만 관련 진로로 진학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다 보니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국제정치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문화 이런 분야에 새로울 수 있는 과학이나 또 앱 개발 같은 분야를 접목시켜 봤을 때 그런 탐구 활동이 되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어를 베이스로 다양한 학문을 융합할 수 있는 융합인재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진로가 분기마다 바뀌는 학생이었는데요. 그만큼 하나의 전공을 선택해서 4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여러 관심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학과를 원했는데요. 그러던 중 고3 원서 작성 시기에 한국외대 융합인재학부에 대해서 듣게 되어 고민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언어뿐만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다 배울 수 있는 융합인재학부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혜인 씨는 왜 융합인재학부에 지원하게 됐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진로 관련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다양한 분야를 전공 가능한 융합인재학부의 장점 때문에 저희 학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어떤 모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배우는 게 다르지만 모듈 대부분이 기초 과정을 1학년 전공 필수 과목으로 열어둬서 본격적으로 모듈을 고르기 전에 공부를 해보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공통 기초 과목이라고 하는데 국제기구에 대한 과목부터 통번역 그리고 심지어는 컴퓨터까지 폭 넓게 배울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적성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2학년이 되어 융합 비즈니스 모듈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그
그 수업 중 Foundations of Marketing이라는 수업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이 수업은 실제 기업과 연계해서 마케팅 기획안을 작성해보는 수업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식사 자리도 마련해주며 기획안이 괜찮다면 인턴 제의까지 받아볼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저도 가장 기대되고 기억에 남는 수업으로는 아라빅 콜로키얼 과목이 있는데요. 아랍어에는 표준 아랍어와 암미아라는 방언이 있는데 그 암미아를 배우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회화 연습을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예요를 표준 아랍어로는 마이스모크 아니면 마이스모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암미아에서는 슈이스믹, 슈이스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차이를 공부하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먼저 1학년 때는 공기과라고 불리는 공통미 조과목 7개를 수강하게 됩니다. 이후 1학년 2학기부터는 각자의 선택 모듈에 따라 모듈 전공 수업을 듣게 됩니다. 혹시 우성 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으신가요? 네. 학부생들끼리 글거리라고 부르는 글로벌 컬처 앤 퓨처 오브 컨텐츠 수업이 있는데요. 팀플이 많아서 다들 생각이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 덕분에 학우들끼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특히 수업 중 밖에 나가서 다른 학우분들이 인터뷰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융합인재학부에는 단과대 학생회도 물론 존재하지만 모듈 내에도 학생회가 있는데요. 저희 아랍어 통번역 모듈 같은 경우에는 아랍어로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누르라는 학생회가 있습니다. 아랍어의 경우 학습량이 방대한 언어이다 보니 학우분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서 아랍어 스터디 및 학회도 지원해주고 아랍어나 중동 관련 대회 그리고 발음 교정 클리닉 같은 행사들을 기획 중에 있다고 하고요. 진로 선택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들과의 홈커밍도 기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학회의 경우에는 중동문화연구학회라고 줄여서 중문연이라고 부르는 학회가 있는데요. 저는 비록 작년에는 학생회 그리고 올해는 방송국 때문에 회의 일정이 겹쳐서 둘 다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엄청 알찬 학회라고 합니다. 또 원어민 교수님이신 리암 교수님의 지도하에 아랍 노래와 춤, 시 등을 배워서 전국 아랍어과 대동제인 전화대에서 선보일 수 있는 공연 학회인 라크시도 존재합니다. 선생님, 영어 관련 학회도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융인대에는 ETT라는 영어 학회가 존재하는데요. ETT에서는 학회 부원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영어로 발표를 진행하거나 회화 등을 진행하고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모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탈리아 EU 전략 모듈 같은 경우는 멘토링 시스템이 있어 학우들끼리 서로 공부하고 지원하면서 학습 효과가 배가 되는 좋은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덴융 FC라고 하는 과 축구 동아리가 있습니다. 작년 왕상체전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보유한 팀이며 선후배를 하나로 만들어 열정적인 학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융합인재학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장점은 우선 3가지의 모듈을 전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인사이트가 어느 정도 존재한 채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또 학우분들 중에 정말 다재다능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 항상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습니다. 수미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주변 학우분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저도 자극을 같이 받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이름값 하는 융합인재학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학교에서 전공은 땡땡 학과라는 틀 안에서 배우는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과는 총 12가지의 모듈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자신만의 전공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 전임 교수님의 한 말씀을 빌리자면 모듈이 레고 블록이라고 했을 때 같은 블록이 주어져도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가 되기도 또 집을 만들기도 하는 것처럼 각기 다른 전공 그리고 이에 따른 다양한 아웃풋이 나오는 것도 큰 메리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훌륭하시고 열정적인 교수님들이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매번 수업을 들을 때마다 교수님들의 열정에 힘입어 나도 진짜 열심히 갈고 닦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원님도 동의하시죠? 네, 당연하죠. 우선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덕분에 원하는 것을 다 배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혜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은 동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과는 한 학년에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다양한 선후배들을 만날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 학과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학 진학 후에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할 건 내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저의 경우 아랍어에 대해 하나도 몰랐지만 전공 기초 수업들을 들으면서 아랍어에 관심이 생겨서 지금은 이제 아랍의 지역학, 경제학, 또 정치학까지 같이 공부하게 되었고, 또 원래는 경영학보다 코딩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서 ICT-AI 모듈을 생각하고 들어왔었는데 막상 코딩과는 조금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또 코딩보다 경영이 더 매력적인 학문이라는 걸 느껴서 경영을 또 전공하게 된 것처럼 내가 아직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신입생 여러분들도 괜찮습니다. 융합인재학부에서는 전과나 편입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1년을 보낸 다음 구체적으로 전공을 설계해 나가니까요.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와줄 선배들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아주실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학교에 들어와서 캠퍼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배우고 싶은 분야가 많아서 학과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융합인재학부로 와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함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학교에서 만나요.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큐카드에 맞길 기다리고 계신가요? 저희는 여러분이 융합인재학부에 지원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큐카드에 맞기를 기다리고